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변호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뭐 책만 막 펼쳐놓고 서류만 막 펼쳐놓고 일을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뭐랄까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응용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료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더라도 진료 기록, 그리고 환자가 혹은 의사가 본인의 사정을 기록한 서류, 그리고 의학교과서, 법학교과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요즘 최근에 의무기록들은 다들 전자화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제 CT나 MRI 같은 걸 많이 응용하기도 하고, 영상 진료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 수술 과정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 자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모니터가 두 개, 많은 건 3개까지 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 모니터라든지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의료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전처럼 좀 무식하게 일을 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창들을 두세 개 정도 띄우고요. 아이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상을 띄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실제 자료가 아니에요. 모두 다 가상의 자료들이에요. 실제 자료를 띄우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상 자료들을 띄웁니다. 가상 자료를 띄우고, 아이고. 자, 그 의료기록에 의학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기록들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상의 사례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어깨 수술,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받은 후 어깨 관절 파열이 다시 발생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이 처음부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가장 사실은 현대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CT나 MRI 같은 게 의미가 있겠죠. 아이고. 그렇죠. 오늘 뭔가 좀 버벅거리네요. 안 해, 안 해. 다시 할 거야. 음, 약간 버벅거렸는데 금갑다 하고 보세요. 자, 이거는 복부 CT인데 사실 이 환자 CT는 아니죠. 지금 가상의 환자 CT는 그냥 수술 전후의 사정이라고 가정합시다. 보면 복부가 굉장히 팽만돼 있고 위가 굉장히 팽만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 분 같네요.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만돼 있고 위 12장 쪽에 심한 팽만이 관찰되죠.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장일 수도 있고 장내 가스가 차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환자들 볼 때 많이들 저렇게 봅니다. 엑스레이상에 특별한 소견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근육의 음영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무릎인데 어깨라고 칩시다. 무릎은 건강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버사이티스가 좀 있긴 하네요. 이거는 T1, T2 영상인데 이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환자에 따라서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전반적으로 방사선과 선생님 불러야 될 것 같네요. 아주 뭐 특별하게 여기가 좀 들떠 있긴 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환자는 수술 기록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수술 기록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수술 기록을 봅니다. 어, 관절경 수술한 케이스죠.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술 기록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 수술 기록을 빨리 돌리면서 이 교과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교과서를 지금 내시경 이거는 저기 뭐야 되게 아이고 어디 갔어? 아,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네요. 이런 걸 촬영을 하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금갑다 하고 이해하세요. 어허, 어허, 어허. 헤헤이. 이게 시선 추적 방식인데 예부에 따라서는 약간 지원이 좀 더딘 애들이 있어요. 더딘 애들이 있어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교과서가 이겁니다. 프레드릭은 캠벨이라는 교과서인데 아니 이거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수술 영상을 보면서 교과서가 뜰 때까지 기다려 보죠. 지금 찢어져 있는 인대들을 정리를 하면서 주변부에 이제 흡입하는 거죠. 흡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갈아내는 모습 뭐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사실 이건 수술하신 분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고양이를 볼 수 있고요. 저기 고양이가 또 있습니다. 잠깐 고양이도 한 번씩 보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절경 수술을 하는지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보는 거죠. 이 교과서를 봅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보고 나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기록을 확보를 했잖아요. 기록을 확보를 했으면 이제 다시 여기에서 기록을 찾는 겁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욕을 찾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깨, 어깨 관절의 외상성 손상을 받은 경우 외상성 손상 이후 발생한 관절 인대 재파열 혹은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해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최근 판례가 있을까? 최근 대법원에서는
어깨 수술 후 발생한 어깨 관절 감염 질환에 대해서 의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어. 혹시 이 판례를 찾아봐 줄 수 있을까? 사실 저희가 판례를 찾을 때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퍼플렉시티하고 챗봇이 편해서 챗봇을 많이 쓰고, 여기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다시 이 퍼플렉시티나 챗봇을 사용하기보다는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할 때 쓰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즘 의료 관련 변호사가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하죠. 실제로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부동산 관련된 소송을 할 때 이거보다 좀 더 재밌는 관계가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굿나잇.